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문TV 이노나? 네, 이민우입니다. 네. 선생님들 이제 3월이 얼마 남지 않은 네, 2월의 마지막 네. 주. 이제 곧 네. 봄이 옵니다. 예, 네. 네, 선생님들, 네. 환절기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오늘은 네, 우리 오늘은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SF 문학 이제 두 번째 작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2주간 네. 레이 브래드버리를 이제 2주간 했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유명세 면에서 또 영화로 각색된 걸로 되게 유명한 작가죠. 필립 K 딕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2주간 필립 K 딕 작품을 하도록 할 텐데요. 네. 오늘은 필립 K 딕이란 작가 소개와 필립 K 딕의 작품이 영화로 유명한 게 되게 많죠. 네. 그래서 그 영화 소개 네. 드리고 다음 주에는 저와 대표님께서 재밌게 읽은 필립 K 딕 단편 작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필립 케이딕 네. 그는 누구일까요? 네. 네. 1928년 네. 시카고에서 태어나 네. 캘리포니아에서 일생을 보내다가 네. 1982년 네. 예, 좀 이른 나이 53세의 네. 나이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네. 필립 K 딕은 원래 이제 쌍둥이로 태어나서 미숙아로 태어났는데 네. 태어난 직후 쌍둥이 동생 누이면 네. 동생이겠죠? 네. 예, 쌍둥이 누이를 잃은 등 불안한 유년 네. 시절을 보내다가 성인이 되었어도 온갖 강박증, 네. 공황장애에 시달렸고 마약에 중독되었으며 5번의 이혼과 결혼, 결혼과 이혼이겠죠? 네. 이혼을 예. 먼저 하진 않겠죠? 네, 네. 5번의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등 불안한 삶을 네. 살았습니다. 네. 20대 중반이었던 1950년 필립 K 딕은 장문 교사이자 범죄 소설과 SF 분야에서 편집자, 평론가로 활동하던 앤서니 네. 바우처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영향을 받아 본격적으로 SF 소설을 집필하기 시작하여 1951년에서 52년에 더 매거진 오브 판타지 앤 사이언스 픽션 이란 잡지에 단편 루그를 발표하며 데뷔를 했고 이후 전업 작가의 길을 걸으며 어떤 데는 36편이라고 되어 있고 어떤 데는 44편이라고 되어 있는 그 장편 소설, 어마어마한 장편 소설과 121편의 중단편을 출간을 했습니다. 네. 이게 진짜 아무래도 이제 대단한 살아생전에 좀 예, 평가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네, 조금 이제 그 편수에 있어서 좀 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장편 36편이라고 작게 잡아도 36편이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부럽죠. 네, 이 네. 정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예. 있다는 게. 네. 예, 그는 생전에 그의 작품에 대한 영화 판권을 판매한 경우가 몇 편 되었는데 네. 살아생전 본 작품은 음. 없다고 합니다. 네. 최초 이제 그의 최초 영화인 블레이드 러너 네, 아주 유명한 예, 작품이죠. 그 원작이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네. 꾸는가를 원작으로 했는데 필립 K 딕이 사망하고 3개월 후에 네. 개봉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필립 K 딕은 생전에 생활고에 엄청 음. 시달렸는데 죽기 전 몇 년 전에서야 음. 제대로 이제 평가를 받기 시작했다고 네, 하네요. 지금은 뭐 SF 문학의 아주 큰 산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워낙 이렇게 작품화된 소설 원작이 많다 보니 할리우드가 가장 사랑하는 작가 중 하나로 맞습니다. 손꼽히고 있습니다. 네. 예, 필립 K 딕은 치료약으로 이제 공황장애라든지 강박증의 치료약으로 처방받은 암페타민의 네. 부작용 혹은 남용 아니면 의도적으로 남용하는 그걸로 인해서 환각을 자주 봤다고 하는데요. 예, 그 환각을 소설화시키는 그런 재능 또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절대 네, 네. 따라하시면 안 되죠. 이거 약물에 의지한 네. 작품 지필이니까. 네. 예, 자신의 작품 속에서 초능력과 로봇, 우주여행, 외계인과 같은 기존의 SF 소재와는 차별된 암울한 미래상과 인간이 겪는 정체성의 혼란을 그리며 끊임없이 인간성의 본질을 추구해 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SF 문학 또는 SF 영화 할 때 좀 제일 많이 떠올리는 이미지가 디스토피아 같은 이미지잖아요. 네, 사실 그렇죠.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데 음, 결정적인 어떤 그 기여를 음, 했다고 해야 되나요? 영향을 음. 준 작가죠. 네. 네, 그 뭐 네. 디키언이라는 네. 뭐 말도 네. 있다고. 이따가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생전에는 좁은 이제 SF 문단 자체가 그 미국이라 하더라도 예전에 1950년대에는 뭐
좁은 문단 자체가 상대적으로. 예, 네네. 좁은 그 내에서만 인기를 좀 끌었었는데 그 1960년대 작품들이 포스트 모더니즘 비평가들 및 사이버 펑크 작가들이 주목을 받으며 영화와 문학을 위시한 20세기 후반의 대중문화 전반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네, 2009년에는 라이브러리 오브 네. 아메리카라는 미국 문학 총서에 수록된 최초의 SF 작가라고 합니다. 예, 1962년 높은 성의 사내로 휴고상을, 네. 1974년에 흘려라 내 눈물, 경관은 말했다로 존 캠벨 기념상을, 네. 1977년에 발표한 스캐너 다클리로 1978년 영국 SF 협회상을 받았습니다. 1983년 이제 돌아가시고 사후 그의 이름을 딴 필립 K 딕 상이 제정되었는데 이 상은 현재 휴고상, 네뷸러상과 더불어 세계 3대 SF 문학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23년을 맞아서 또 SF 문학 특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휴고상 제정이 된 지 40주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깊은 뜻이. 네. 그래서 필립 K 딕상은 이제 지금 SF 문학을 쓰시는 많은 분들이 또 타고 싶어하는 상이죠. 그렇죠. 네. 사실은 뭐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 많죠. 아까 네. 말씀드렸던 블레이드 러너, 그 다음에 토탈 리콜, 토탈 리콜. 그리고 이제 네. 마이너리티 리포트, 그 페이첵, 네. 그리고 임포스터, 네. 컨트롤러 이런 게 다 이제 헐리우드에서 영화가 됐고요. 또 높은 성의 사나이라는 작품은 지금 이제 미드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높은 성의 사나이는 컨셉이 재밌습니다. 그게 그 주역을 공부하면서 썼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2차 세계 대전에 추축국들이 승전을 했다라는 전제하에 네. 일본과 나치 독일이 2차 세계 대전을 이겼고 그래서 미국이 요 대서양 쪽은 나치가 먹고 태평양 쪽은 일본이 먹고 로키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도 이렇게 갈라 먹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 대전에 추축국이 승리를 했다라는 전제 하에 이제 그러니까 대체 소설이 하죠. 네, 그래서 높은 네. 성의 사나이는 SF기도 하지만은 대체 역사 소설의 네. 또 아주 맞아요, 대표적인 맞아요. 작품이고요. 네. 그래서 몇 년 전에 이게 이제 미국에서 요 드라마입니다. 시즌 3인가 4까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고 OTT로는 프라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에서 프라임을 좀 구독하시는 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보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드라마 촬영 때문에 LA에서였나? 그 드라마 촬영 및 홍보 네. 때문에 그 LA 지하철을 네. 그 하겐크로이츠 나치 깃발과 그 우길 승천기로 그 지하철 디자인을 꾸몄다가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던 그런 네. 에피소드가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금기잖아요. 이제 그런 게.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뭐 대체 역사물이 워낙 많긴 하지만 1962년이라고 하면 2차 세계대전 그쵸.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주축국이 아직까지는 이제 좀- 승전했다 이런 걸로 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끌었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체 역사물을 평가할 때도 많이 언급되는 작가기도 합니다. 굉장히 다재다능했던 네. 작가 거죠. 네. 그렇다면 그 첫 번째 필립 K 딕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네. 첫 번째 소개할 영화는 네, 블레이드 러너입니다. 저는 사실 블레이드 러너를 못 봤어요. 안 보셨나요? 네. OTT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OTT에 다 네. 웬만한 OTT에는 다 있는 네. 걸로 알고 있고요. 사실 블레이드 러너는 이 필립 K 딕의 이제 작품이 영화화된 거면서 또 영화자 쪽으로도 SF 영화에 또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그러니까 지금의 SF 영화에 또 많은 영화로서도 후대 SF 영화에 네. 많은 지대한 영향을 준 작품입니다. 예, 제가 자료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네. 진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네. 요게 이제 안드로이드는 전기 양의 꿈을 꾸는가를 원작으로 했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단편은 아니고 장편이고요. 네. 이게 이제 그 해리슨 포드의 젊은 시절을 볼 수 있는 네. 해리슨 제가, 포드가 주인공이고 자료 사진을 보니까 깜짝 네, 해리슨 그리고 포드. 역시 네. 리들리 스콧. 사실 리들리 스콧 감독도 SF랑 뗄래야 뗄 수 없죠. 에일리언 그쵸. 시리즈의 네. 감독 아닙니까? 그래서 네. 리들리 스콧 감독의 영화인데 이게
벌써 이 영화도 꽤 됐네요. 1982년에 이제 개봉을 나왔고, 했는데 네. 당시에는 평가를 잘 못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와 함께 우리가 지금 현재 SF 영화라고 하는 그런 장르에 큰 영향을 준 네, 네, 아버지 같은 저주받은, 네, 아버지 같은 작품이고요. 네, 역시 디스토피아적인 어떤 이미지 네, 그거가 이제 잘 영화에서 잘 묘사가 됐고요. 네, 이 당시에 사실 저주받은 걸작이라는 게 사실 이 당시에 또 뭐가 나왔냐면 ET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이티 이제 때문에, ET 네, 때문에 이제 뭐 작품이 안 됐다 이런 평도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은 후대 재평가를 받아서 그래서 ET보다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작품성 면에서 좀 쳐주는 사람들이 좀 더 있는 그런 작품이고요. 사실은 82년도에 개봉했을 때 굉장히 어둡고 그리고 이제 80년대가 이제 SF를 해도 ET나 스타워즈 같은 이런 좀 밝고 좀 볼거리가 많은 그좀 약간 이런 블링블링하고, 네네네 예, 그런 대세였던 반에 이 보신 분은 뭐 대부분 다 보셨죠. 근데 굉장히 좀 무겁고 그리고 좀 내용이 철학적인 주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이드 러너에 나오는 그 레플리칸트, 그러니까 인간 같지만 인간이 아닌 존재에 대한 이런 물음을 계속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그냥 오락 영화인 줄 알고 봤던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좀 무겁게 다가왔고 사실 이제 해리슨 포드가 나오면 이제 사람들이 일단 즐기려고 영화를 보는 경우가 예, 많잖아요. 그리고 이 80년대 그리고 90년대까지가 해리슨 포드도 전성기였고 틀면 나오죠 해리슨 포드. 그래서 옛날에 주말에 영화를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 주말에 영화 하면은 한 반은 해리슨 포드가 주인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액션부터 해서 뭐 예. 레이더스까지 해가지고 블레이드 러너의 줄거리를 네, 이제 제가 한번 네, 뭐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요. 네, 핵 전쟁 이후 혼돈과 무질서로 휩싸인 2019년, 네, 뭐 이미 네, 지나갔습니다. 네, 네, 복제 인간 로이를 포함한 넥서스 6 오프월드에서 반란을 일으킨 후 지구로 잠입한다. 네, 은퇴한 블레이드 러너였던 데커드 해리슨 포드는 지구에 잠입한 복제 인간들을 찾는 임무와 함께 강제로 복직하게 되고, 그래서 블레이드 러너가 저거죠. 뭐 FBI 요원 같은 네, 이런 직책 이름입니다. 네, 그 네, 당시. 네. 탐문 수사를 위해 찾아간 넥서스 6 제조사인 타이레사에서 자신이 복제 인간임을 모르는 레이첼을 마주하게 됩니다. 네. 한편 증거의 꼬리를 잡아 수사하던 도중 데커드는, 그러니까 해리슨 포드는 네. 레이첼 덕분에 위기 속에서 목숨을 구원받게 되고 복제 인간과의 마지막 전투를 앞두게 되는데 네. 점점점. 네, 이거 줄거리를 이제 찾아오셨는데 네. 흔히 이제 돌고 있는 그런 줄거리인데 네, 네. 이 블레이드 러너의 인상적인 건 첫 장면이죠. 이 첫 장면에서 신문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신문을 해서 네가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신문하는 그 방법이 있는데 이 신문이 차이니스름 우리가 보통 이제 인공지능을 네. 얘기할 때 이 인공지능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게 차이니스름이거든요. 이 차이니스름이 쉽게 얘기해서 어떤 거냐면은 어떤 방에 어떤 사람을 집어넣고요. 이 외부에서 이렇게 질문이 들어옵니다. 이 질문이 사람이 한 질문이냐 AI가 한 질문이냐를 가려내는 테스트가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튜링 테스트랑 이제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요 그 보통 미래학자들이나 로봇 공학자들이 제시했던 이 튜링 이론, 그 차이니스 룸 이론이 바로 이 첫 장면에 이 신문 장면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없던 관객들은 처음에 조금 무겁게 다가갔을 수 있었죠. 그래서 지금이야 이제 워낙에 이런 게 보편화됐고, 그러니까 블레이드 러너가 처음에 나왔던 80년대에 비해서 지금은 IT나 AI에 대한 어떤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이런 사람들의 이해가 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젊은 세대로서.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컴퓨터가 대중화되고 AI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가 늘어나면서 이 작품이 재평가를 받기 시작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첫 장면부터 굉장히 지금은 되게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그런 예, 장면입니다. 저도 한번 찾아봐야 예, 되겠네요. 예, 예, 네. 그리고 이제 토탈리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토탈리콜. 이 토탈리콜은 제가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사람이 우주에 나가면 눈알이 튀어나오는구나. 이걸로 굉장히, 사람이, 그 우주복 안 입고 나가면 눈알이 튀어나오고 풍선처럼 터지는구나라는 그 이미지가 남았던 네. 작품입니다. 아, 저는 이거를
그 영화관에서 봤거든요. 개봉했을 당시. 네. 예. 1990년. 네. 우리 한국에는 2012년 네. 야, 이건 리메이크작입니다. 리메이크작이고 2012년에 리메이크가 됐죠. 리메이크가 네네. 됐고 지금 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청- 아놀드 슈와제네거가 나왔던 거는 1990년. 90년. 네, 이거를 영화관에서 봤는데 진짜 너무너무 완전 막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토탈 리콜은. 그러니까 감독이 네. 이제 폴 보우벤이잖아요. 네. 이제 폴 보우벤은 작년에도 영화 하나 찍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목은 기억 안 납니다만 이제 전성기 때 폴 보우벤의 이제 영화들을 보면은 쇼걸이나 아니면은 뭐 좀 좀 자극적인 연출이 좀 있는 감독이긴 했죠. 네. 네. 아무튼 1990년 개봉한 토탈 리콜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네. 이제 지금은 그 대배우인 샤론 스톤이 네. 이제 조연으로 나왔던 네. 예. 샤론 스톤의 또 아주 미모가 절정일 때 모습을 예, 볼 수 그리고 이제 있었던. 액션을 볼 수가 네. 있죠. 네. 제목은 이제 토탈 리콜 네. 직역하면 전량회수. 진짜 이렇게 이런 제목으로 나오면 네, 좀 근데 사실 리콜이라는 게 제가 네. 생각할 때는 여기서는 그 우리가 어떤 제품을 네. 리콜한다 회수의 그 리콜이 아닐 거예요. 기억을 상기시킨다의 리콜일 예. 겁니다. 아니면 기억을 아예 그냥 통째로 네, 그냥 네. 예. 그래서 물건 리콜하는 리콜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예. 예. 근데 어쨌든 토탈 리콜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예, 줄거리를 이제 네. 간단하게 설명을 네. 이제 읽어드리면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더글라스 퀘이드리 네. 이제 아놀드 슈왈제네거죠. 네, 퀘이드는 매일 아침 의미를 알 수 없는 악몽에서 깨어나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완벽한 기억을 심어서 고객이 원하는 환상을 현실로 바꿔준다는 리콜사를 방문해 자신의 꿈을 체험해 보기로 하죠. 근데 회사 이름이 리콜사면은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예. 네, 넘어갈게요. 하지만 기억을 심는 과정에서 의문의 사고가 일어나고 그는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전 세계의 운명이 걸린 거대한 음모 속에 휘말리게 됩니다. 졸지에 스파이로 몰리게 된 퀘이드. 거대한 세력을 상대로 숨막히는 추격전이 시작되고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 로리가 이제 샤론 스톤이죠. 예, 로리마저 자신을 죽이려 합니다. 한편 갑자기 자신 앞에 나타나는 의문의 여인 멜리나는 그에게 적에 맞서 싸우자고 제안을 하고 현실과 심어진 기억의 경계에서 퀘이드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 하는데 점점점. 네, 역시 네. 줄거리 많이 돌아다니는 줄거리 네. 말씀드렸고요. 이 토탈 리콜이 저는 사람들이 영화를 왜 볼까에도 굉장히 좀 근원적인 질문하고도 맞닿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영웅 본색을 보고 주운 바를 따라 하듯이 모두가 이제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데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이제 캐릭터를 보면은 굉장히 좀 그냥 평범한 소시민이죠. 그래서 네, 진짜.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먹고 덩치에 안 맞게 네, 네. 소심한. 네, 먹고 살기 위해서 뭐가 내가 지금 나의 어떤 야망이나 나의 능력을 아무도 못 알아본다 이렇게 이게 꾹꾹 참다가 이게 이제 미래 사회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런 서비스가 이제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VR이잖아요. 네. 가상현실이죠. 네. 그래서 이거가 이제 그러니까 어디 뭐 휴양지에 가상현실로 가는 이런 건데 거기서 이제 본인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네, 화성에 네, 이제 네. 무슨 스파이 임무를 띠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사람들이 영화를 보는 어떤 이유하고도 딱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 영화는 그런 면에서는 이 관객들이 영화를 보는 어떤 심리하고 딱 맞아 떨어진 네.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본인이 한 번쯤은 남자들은 꿈꾸잖아요. 나는 사실은 비밀 요원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작전에서 네. 기억이 지워졌어. 네. 예. 네, 그래서 남자들이 한 번쯤은 다 제임스 본드를 이제 꿈꾼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쁜 여자도 만나고, 오케이? 그리고 그렇죠.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을 죽이려 하고, 그렇죠. 한 번씩은 아내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영화적으로는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심리하고도 맞닿아 있으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흔하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멀티버스나 아니면은 매트릭스 이후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가상일 수도 있다라는 그쵸. 그런 게 굉장히 매트릭스. 예. 보편화됐지만, 이런 생각들이 이제 차츰차츰 이제 컴퓨터가 좀 이렇게 대중화되고 이런 가상현실에 대해서 인터넷이 이제 깔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런 게 딱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80년대, 90년대부터 이제 미국이 이런 지금은 굉장히 흔한 가상현실 이런 거에 대한 소재를 이제 영화에서 적극 활용한 건데,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토탈 리콜이 이제 원작이 필립 K 딕인지 몰랐을 때 네. 사실은 이 영화를 보고서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전극 연기가 좀 불편하다 이랬던 기억. 결국은 저 사람이 다 때려 부실 것 같은데. 네, 그쵸. 네. 예. 그래서 예. 좀 아놀드 슈왈제네거도 그렇고 샤론 스톤도 그렇고 좀 본인의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예. 고군분투했던 그런 기억이 예. 납니다. 그리고 이제 토탈 리콜이 63위 아카데미 시각 네, 효과상을 받았잖아요. 네, 그만큼 그 놀라울 만한 장면들이 진짜 많잖아요. 이렇게 네, 막 얼굴이 딱 네, 아줌마에서 이렇게 네, 툭툭툭툭 박히면 아놀드 슈왈제네거 나오고, 네, 네, 예.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네.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화에서 어쨌든 또 주제는 이런 거죠. 이제 감독 스스로도, 그러니까 중반 이후로 이제 모든 영화의 내용이 그 리콜사가 주입한 기억이고, 그리고 주인공은 사실은 계속 꿈을 꾸고 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냥 그 리콜사에 이제 네, 그 누워 이렇게 서 있는 거죠. 네, 서서 그냥 계속 꿈을 꾸는 거다. 네. 근데 저는 안 그렇게 생각이 안 되던데. 그러니까 이제 예. 영화적 트릭을 예. 이제 본인이 이렇게 넣었다라고 하는 예.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영화적 트릭, 뭐 이제 영화적 트릭이 이제 많이 하는 게 이제 교차 편집 같은 것도 있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영화적 트릭을 이제 본인이 이제 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근데 또 주인공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본인은 이게 다 진짜라는 그런 마음 네. 자세로 했다라고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감독과 이제 주연 배우가 서로 동상이몽을 했던 거죠. 네, 그래도 아직까지 네, 최대 논란이 아니겠습니까? 네, 예. 네, 네. 화성에서의 경험이 과연 진짜. 진짜냐 아니냐. 예. 그래서 토탈 리콜은 뭐 아놀드 슈왈제네거 나왔던 버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콜린 페어리 그 리메이크했던 작품도 그렇고, 또 원작도 그렇고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시면 결국 화성에서 있었던 일이 결국에는 꿈이냐 아니냐 이런 거고, 이게 이제 SF에서의 또 다른 세계에 대한 어떤 입장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SF라는 게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뭐 컴퓨터, 가상현실, AI, 로봇 이런 걸로 우리가 많이 설명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SF 이런 가상현실이나 이런 거에 대한 원류는 호전몽 같은 거죠. 사실 저 그렇게 그쵸. 보거든요. 예, 네. 사실은 그쵸. 예. 그것이 테크놀로지의 발전과 예. 함께 그것이 발현되는 어떤 방식과 그 형태가 좀 바뀌었을 뿐. 근데 그리고 이제 뭐 네. 나오는 등장인이 로봇이냐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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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계인이냐의 네, 네, 차이일 그런 차이고, 뿐이지. 사실은 예. 뭐 선녀나 뭐. 그렇죠. 그러니까 장자 때부터 시작됐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걸로 보면 구운몽이랑 큰 그쵸. 차이가 없죠. 예. 구멍도 네, 그렇죠 뭐. 구운몽도 사실은 SF라고 봐야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필립 K 딕의 작가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 그 필립 K 딕 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 그리고 필립 K 딕의 작품과 그 작품을 각색해서 영화한 SF 문학과 SF 영화들이 어떻게 지금 SF 문학과 영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네. 이야기를 나눠봤고, 다음 주에는 필립 K 딕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네. 작품들 중에서 아, 저와 예. 대표님이 인상적으로 봤던 작품을 골라서 그 예.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예. 나눠보도록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예. 케이딕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한번 못 보셨다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OTT에서 대부분 다 볼 수 있어요. 블레이드 러너를 한번 저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